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밤마다 생각이 꼬리를 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도 합니다.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 건강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은 약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세상을 깊이 느끼는 힘이기에 그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느냐가 노후의 마음을 좌우합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애쓰면 더 지칩니다. 참는다고 편해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고, 이는 세상이 변해야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이유는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곧 나라고 여기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 생각 하나하나를 나라고 붙잡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고 생각은 구름과 같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이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든 마음도 생각 때문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도 덜 휘둘리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습관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머리에 에너지가 몰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몸을 관하면 마음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면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숨이 코끝을 지나가는 감각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현재로 옵니다. 이 단순한 감각은 복잡한 생각의 회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숨을 아는 이는 생을 안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발걸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도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죠. 몸으로 내려오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감정을 빠르게 해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의미를 붙입니다. 부처님은 느낌 위에 생각을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대부분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곧바로 관계 전체를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잠시 시간을 두면 감정의 파도는 낮아집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 진실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날씨처럼 바라보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비 오는 날이 나쁜 날이 아니듯 우울한 감정도 실패는 아닙니다. 이렇게 두면 마음은 과잉 반응에서 벗어납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준을 낮추는 자비입니다. 생각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기준은 끊임없는 비교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다고 마음을 다그치죠. 그러나 몸 상태와 마음 상태는 날마다 다릅니다. 중도는 무리하지 않는 길이라는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조금 덜 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순간 숨이 트입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하루 이틀 미뤄도 큰일은 없습니다. 삶도 그렇게 여백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관계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용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거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되고 너무 멀면 단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전부 책임지려 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남의 업은 남의 거지라는 가르침이 도움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해도 모든 걱정을 대신 질 수는 없죠.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 살게 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생각을 기록으로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머릿속에만 두면 생각은 증식합니다. 부처님은 드러내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밖으로 나오며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적어보면 막연함이 구체로 바뀝니다. 불안의 실체가 보이면 대응도 쉬워집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치유다라는 말이 여기서 맞아떨어집니다. 하루 끝에 몇 줄만 적어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잠들기 전 기록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예민함은 비교에서 증폭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인연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속도와 내 속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는 말처럼 환경은 제각각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에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규칙적인 휴식을 먼저 배치하는 삶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쉼도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못한 마음은 통찰을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 끝내고 쉬겠다는 생각은 휴식을 미룹니다. 먼저 쉬고 그 다음 할 일을 정합니다. 짧은 낮잠이나 조용한 차 한 잔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쉼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죽음과 무상을 가볍게 떠올리는 관점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모든 일을 크게 봅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관하면 집착이 느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걱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숨이 깊어집니다. 낙엽이 지듯 일도 관계도 흘러갑니다. 이 관점은 허무가 아니라 여유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열 번째 지혜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이해하는 연대입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성향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은 서로 거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마음을 볼 때 자신을 덜 탓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 많은 사람끼리는 말이 길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 공감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큰 안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생각 많고 예민함은 잘 다루면 깊은 지혜가 됩니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 마음은 분명히 편해집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천천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민한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는 삶의 지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불필요한 것까지 붙잡기 때문입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집착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삶은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구별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알면 가난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 이상을 움켜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끝이 없고 필요한 것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섞여 떠오릅니다. 그중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옷장에 옷이 많을수록 고르느라 마음이 복잡해지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면 선택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루의 중심 하나를 정하는 습관입니다. 복잡한 삶은 하루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처님은 한 생각이 온전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에 하나에만 깊이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지키고 싶은 한 가지만 정해봅니다. 산책이든 식사든 사람 만남이든 괜찮습니다. 그 하나가 하루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서면 나머지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물건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입니다. 물건은 생각보다 많은 마음을 차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곧 얽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만큼 관리해야 하고 걱정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볼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떠오르죠. 그 생각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자주 쓰는 것만 곁에 두어도 삶은 충분합니다. 텃밭에서 필요한 도구만 남기면 일도 훨씬 수월해지죠. 비워진 공간은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말과 정보의 양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단순한 삶은 조용한 마음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이 줄면 번뇌도 준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감정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식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뉴스를 덜 보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온해집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에 맡겨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호흡이 들립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인간관계를 정성보다 숫자로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인연 하나가 얕은 인연 100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러 곳에 나뉘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안부를 전할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쉼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하루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연습입니다. 단순함은 느림과 함께 옵니다. 부처님은 급함은 번뇌의 씨앗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놓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씹는 횟수를 늘려봅니다. 걸을 때 주변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 느림이 삶의 밀도를 높입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충만해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완벽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복잡한 삶은 완벽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족함을 아는 것이 완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끝없는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계획을 다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 여백이 숨 쉴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신가요? 여덟 번째 지혜는 반복되는 일상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단순한 삶은 새로움보다 반복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매일의 밥이 곧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은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하루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여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안정이 생깁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마음을 덜 소모시킵니다. 9번째 지혜는 미래 걱정을 지금으로 끌어오지 않는 연습입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일의 고통을 오늘에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걱정도 건강 걱정도 떠오르죠. 그러나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관리면 충분합니다. 지금에 머물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10번째 지혜는 나만의 단순한 의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의식은 마음을 정돈하는 트입니다. 부처님은 의식은 마음의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형식은 생각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차 한 잔의 순서, 잠들기 전 불 끄는 방식,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단정하게 감싸줍니다. 삶이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버리는 삶이 아니라 가볍게 사는 삶입니다. 조금 덜 가져도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하나만 줄여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